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왜 또 차이나 전기차 말 안 하냐고 또 이런 사람 분명히 또 나와요. 앞으로도. 이제는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다 팔았다든지 이런 유언비어 퍼질까봐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작년 봄에 말씀드렸던 1199주 1675만 원.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조금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차전지 이 수량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또 2차전지 이런 데만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다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 처음에 많이 사서 들어왔던 분들이 우리 힐링가족으로 합류하면서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비중이 90%라면 지금 많이 줄여서 50%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면 저처럼 다 팔아버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종목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몰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 본인이 결정하세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정보, 자료,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반은 팔고 국내 2차전지 지금 묻으세요. 그래서 반은 우리나라, 반은 중국. 아니면 새로 나온 한중전기차 50%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거 본인이 결정하세요. 본인이 결정을 안 해놓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더 원망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아이고 내가 괜히 팔았네. 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근데 저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2차전지 시장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기술력이 어디가 더 좋다고 거기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중저가, 경차, 싼 시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 것입니다. 결국의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세계 전기차 2차전지 시장,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죠. 저의 생각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다 보니 30분이 금방 넘어갔어요. 이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올리면 또 이거를 다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 10분씩 나눠서 한 3개 정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놔두고 몰래 제가 팔아버려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적어도 그렇게 저는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죠. 특히 두 종목은 말이죠.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2차전지, 앞으로도 2차전지, 앞으로 2030년까지 얼마든지 보유해도 돼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반반 50%씩 투자를 해서 말이죠. 이거는 기능이 좋아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장성을 봐야죠. 시장의 규모. 그래야지 매출, 이익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테슬라가 지금은 비중이 많더라도 앞으로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테슬라는 점점 발전이 돼서 다른 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판매 마진으로 계속 앞서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신 분 안 계실 거로 저는 믿겠습니다. 또 2차전지주 참 지난번에도 10개 가까이 올려드렸고 오늘도 30분 이상 말씀드려서 영상을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정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자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차전지 시장 정말 창창합니다. 본인도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걱정이 된다면 반을 파세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익이 난 거는 정말 팔기가 쉬워요. 근데 손해본 상태에서는 팔지를 못해요. 아니에요. 손해를 봤는데 A 말고 B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이걸 팔고 B로 오겼다면 금방 수익을 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반 팔고 반 국내 2차전지에 투자했다 그러면 벌써 10% 이상 수익 났을 것 아니에요? 짧게 보면 말이죠. 길게 보면 어디가 앞으로 2030년까지 중국 2차전지가 수익률이 더 높냐, 국내 2차전지가 수익률이 더 높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나라
이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기술도 좋아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중국이 좋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폭, 또 하나는 중요한 거, 배터리 만들어내는 원료가 거의 다 중국에 있어요. 정말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뭐 한두 가지만 딱 수출 나가버리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그러한 면을 생각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계좌 공개를 한 것은 제가 작년 4월에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많이들 힘들어 하셨을 때 제가 그때 확인을 해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계좌 공개를 안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러한 댓글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좌 공개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좌 공개를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불특정 다수라 그러죠. 요즘에 또 이 사건들 사고들 보면 그 무서운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유튜브에 접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함부로 계좌 공개를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강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모두 집 몇 채인지 빌딩 가지고 있는지 이 부동산 재산지 얼마인지 확인 다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을 하고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 파급력과 500억 1000억을 이 모은 사람의 이 말하는 파급력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말이죠. 집 없는 사람은 아예 말할 자격도 없겠네요. 또 집 없는 사람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아직 집도 말을 못했으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기부등본 떼어서 나 재산 이만큼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서 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 불안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또 그런 거를 해달라고 부추겨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믿을 것 같으면 안 보면 되고 실행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듣든 간에 본인이 다 판단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